2021 사회편입 논술 이상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체제. 이게 고려대는 말이야, 고려대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대학 입시도 입시 제도를 여러 번 바뀌었거든. 논술에서 우왕좌왕하고 그대로 나와. 얘네들도 일관대 연세대처럼, 연세대는 초지일관이거든. 고려대는 계속 몇 번을 바뀌었어요. 하여튼 문제야, 교수들이.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야. 70은 2, 3, 4의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일의 을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여기 2021 이전 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 알겠지, 그지? 그 위에 것만 봐. 볼 필요도 없어.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을국에 대해 평가하고, 일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여 이상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래. 갑국이 있었는데 양을 배분하는데 개인의 노력이나, 자, 요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갑국, 얘를 지금 이상사회를 얘기하는데 토지 소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국은 이 경제체제가 어떠냐는 거야. 여기서 이 얘기를 보면은 주제를 수정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자유주의 경제체부터 봐야겠지. 우리 같은 나라들 개인의 사적 이익의 추구, 그러니까 재산의 자유로운 취득과 이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는 거잖아. 그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북한 같은 데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국가들, 그치?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적 재산 같은 게 없고. 수정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어디야? 중국. 여기 뭐야? 토지는 국가 소유야, 국가 소유. 여러분들 그 아파트 다 영구임대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사적 이익 추구를,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사유 중국 요즘 와서 많이 개방됐지만은 토지 소유자는 국가인데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되 많은 부분이 제약이 가해지잖아. 그치? 거기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하고 뭐고 떼거리로 휴가 오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럼 시끄럽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 그지? 응? 그게 이런 경제체제하고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나는 보고 있어. 왜냐면은 자기들도 한계를 알고 있거든. 결국 어느 순간에 그냥 몰수당할 수도 있고, 그치? 그 자체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부패의 개념을 보면은 부패의 정도가 이 셋을 보면 어디가 제일 심할 것 같아? 응? 사회주의 경제체제 같은데 제대로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뇌물, 밀수 이런 게 없으면 시장이 움직이지를 않아. 아주 다 부패가 완전히. 그 다음에 어디야? 수정 사회주의 같은 데 있지, 그지? 개인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자유주의 체제가 제일 맑지. 아무튼 그런 거야, 이런 거. 수정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토지 소유자는 국가고 사유재산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개인의 타고난 능력 및 자발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보다는 굉장히 제한을 가하지, 그죠? 그래서 생산 수단 일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은 생산한 자원이 분배 주체를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 분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 재밌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지? 형평성을 강조하면은 공동체 이익, 전체 이익을 강조하면은 효율성이 저하되고,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은 형평성이 낮아지고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형평성,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 그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자유주의 시장 경제, 토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취득 이전 처분이 가능하고 개인은 각자 이익을 얻기에 일하고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면서 성장이 되지만은 뭐가 문제야 여기서 빈부격차 불평등 이런 게 고착화되는 거 그냥 대충 알아 이런 문제 안 나와 이제 응?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평등을 분배 평등을 기하지만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북한을 보고 또 하나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자발적 의지 같은 거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그걸 경제적 유인을 떨어뜨린다 그래 성장을 낮추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뭐 종교 잘 모르지만 그의 삼촌 라반의 양을 치게 됐대 우리의 성스러운 손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노아를 낳고 어렸을 때 막 그러더라고 그치 응? 족보를 따지면서 후손인 야곱은 머리 좋은 모친이 형을 제쳐놓고 술책을 쓴 덕에 3대째 상속자가 되신 분이었대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이자를 받지 않았대 나리처럼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더 악랄한 짓을 한 거야 그분은 삼촌 라반과 약속을 했대 그의 태어나는 새끼 양 가운데 줄무늬와 얼룩이는 모두 품삯으로 차지하겠다고 이윽고 가을이 되어 발정한 암컷이 수컷을 찾고 털이 북실북실한 양들 사이에서는 짝짓기가 한창 이루어진 때였대 그 영리한 야곱은 나뭇가지 몇 개의 껍질을 벗긴 다음 발정에서 교미가 한창인 암컷 앞에다 이런 집은 왜 냈냐 박아놨대 그랬더니 해산할 때가 되어 새끼 양들이 나왔는데 얼룩이만 태어나 모두 야곱의 차지가 됐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치 이것이 야곱이 부자가 된 비결이래 여기 있네 하느님 도둑질만 아니라면 뭐든 해서 돈을 벌여야 된다 자 아까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이 있지 그치 어? 그 얘기를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의 관점에서 사적 이익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봐봐 을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을국 아까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거를 2, 3, 4, 세 화자의 관점에서 일단 하래 지금 보면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문제점이지 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를 했을 때 문제 그런 걸 봐야 돼 사적 이익 추구는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며 개인은 편법과 꼼수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까지 경제 이익을 추구할 적이다. 사적 이익 추구 자유가 지나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지를 논점을 찾아야 돼. 그치? 두 번째. 노자의 생각이야. 계속해서 채우는 것은 그만두느니 못하며 사람의 욕심 끝이 없다는 거야. 두디라도 나라를 세우면 오래 간직할 수 없대. 적당히 해라 이거야. 뭐.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결코 지키지 못하고 돈과 명예가 있어도 건방지면 자연히 허물을 남긴대. 이루었을 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대. 여기다 쓰잖아. 도가도 비상도래. 노자의 사상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 어? 도가도. 그냥 넣어. 이렇게 나중에 시간 되면은 노자의 사상, 장자의 사상 같은 거 읽어도 재밌어. 선생님은 재밌나? 하여튼 좌우지간. 응? 너 지나친 탐욕은 화를 부른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논점을 찾아.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 그죠?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로움과 편리함을 주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불러오면서 개인의 인간의 타고난 심성을 해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야. 추론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요거는 누구의 얘기냐면은 오랜만에 본다. 누구야? 그 묵자라고 있어. 묵자. 제자백가 시대. 제자백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 5세기 때 어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휴머니즘 사상이 일련의 그 어떤 인본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활약을 했지. 그치?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라 그래. 어? 그때 제자 백가쟁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은 사부들 있지. 공자, 뭐 맹자, 뭐 묵자, 뭐 한비자, 뭐 이런 것처럼 각자의 지들의 학파들이 있는 거야. 어? 학파들이. 제자는 사상가들이야. 어? 그리고 백가는 여러 종파들을 말하는 거야. 어? 제자 백가야. 그 중에 이제 뭐 공자 뭐 하고 노자하고가 거의 가장 컸지. 그리고 대립되는 상황인데 이제 묵자는 겸해의 사상. 이 겸해의 사상은 뭐냐면 그냥 무슨 평등이라 그래? 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열린 평등. 응? 겸해. 박애의 사상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한 사상, 평등을 설파하는 사상, 겸해의 사상이야.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아주 그냥 그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야.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 없이 여기지 않고, 영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천하의 재앙과 찬탈, 원망과 한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부인과 아이가 없는 늙은이는 부양받아 수명을 다할 수 있고, 부모가 없는 어리고 약한 그와는 기대고 의지할 바가 있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두루 아우름을 올바름으로 삼으면 이와 같은 이로움이 생긴다. 이제 두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 이로움이 있고, 게다가 하기 쉽고 이루다 계산할 수 없다. 진실로 상과 칭찬으로 사랑을 관장하고 형벌로서 두려워하게 하면 내 생각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일에 매진할 거래. 차별 없는 사랑을 펼쳐야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봤지.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사상의 체제에서는 어떤 문제야? 개인의 탐욕이 지나치면 맞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평등의 개념이야. 평등하게 사람들을. 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이 뭐야? 불평등이 양산되고, 그치? 탐욕이 지나치면. 이걸 통해서 추론은 뭐야?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지. 그치? 국가의 역할이. 응?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차별 없는 사랑하는 겸해와 서로 이렇게 하는 교리, 겸해와 교리의 정신으로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약자 보호를 위한 여기 노인네 어쩌고 있잖아. 국가 개입의 당위성. 그치? 그 내용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일의 을국은 2, 3, 4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먼저 이는 사적 이익 추구의 자유를 적극 지지한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경제를 유도하고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때 시장을 효율적화합니다. 따라서 울국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시행하여 참여하다는 경제활동 의지, 동기부여를 경제적 이유를 높일수록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다. 근데 아까 문제점 하나 있었지. 잘 봐. 비판할 때 쓰면 되겠지. 다음으로 3은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논점을 이렇게도 잡는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에 대해서 2, 3, 4의 관점에서 논하라 그러면 2, 3, 4가 큰 논점들을 잡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개인의 이익 추구의 자유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이럴 때 보면 이해 야곱 이런 데서 끌어와도 되는 거야. 알겠지? 논리를 중요해. 행위처럼 사람들은 편법과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려 들 것이다. 을국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이렇게 써나갈 때 인용을 해서 풀어내는 것도 좋다 그랬지. 동시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적 이익을 취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고는
시장의 왜곡을 가져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깨뜨린다. 이 경제적인 용어야. 구성원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고착한다는데요. 끝으로 4는 시장경제 체제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낙오자나 패배자가 발생한다. 이때 개인의 능력 부족보다는 주어진 여건과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을 경우 빈부격차는 심하고 불평등은 고착화가 되면서 갈등은 가속된다. 그치? 따라서 을극은 공동체 이익을 지향하되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경쟁력을 펼쳐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어?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을 하니까 서로 뭐 장단점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상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상, 유토피아, 뭐 서양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 그랬지. 동양에서는 노자, 소국과민 많이 나왔어 지문으로. 닭울음 소리가 들리도록 하고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중국에서는 노자의 사상을 많이 적용되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그 소국 과민의 사회야. 여기서 과자는 적을소, 나라가 적고 과민, 백성이 적은 거. 적을 과자야. 알겠지? 작을소에 적을 과야. 알겠지? 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동네 그 마을 단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자율적이잖아. 법도 필요 없고 그런 데는 관습이 작용하고 동네 옛날 시골들 그렇잖아. 그지? 잘못하면 알아서 기고 그지? 야반도 무슨 법이 통하는 게 아니고 노인 거기에 어른들의 권한이 또 발언이 막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소국과민의 사회를 가장 좋은 사회로 봤어. 노제 사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간섭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지문이 여러 군데서 나왔댔어. 연세대에서도 나왔고 나중에. 그런데 그리고 그 전 단계가 대동사회라 그래. 대동사회. 큰 대자에 같을 동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은 수준의 어떤 삶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있지. 대동단결 뭐 이런 뜻 많이 났잖아. 대동사회라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지향하는 지금 현대 사회야. 그래서 수년 전에 중국 경제가 많이 발전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시진핑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중국의 위대한 원대한 꿈을 꾼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동북공정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그 말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대동사회까지. 그러니까 아까 소국과민은 소강사회라 그래. 소강사회. 작지만 강한 거. 대동사회, 소강사회. 그 대동사회까지는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이 자평을 하는 거야. 이제 소강사회를 위해서, 소국과민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사를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거였어. 그러면은 그거를 중국에서 봤을 때 이상사회라고 보는 거야. 이상사회. 중에서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를 얘기하죠. 낙원의 사회고. 이상사회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인 평등, 그치? 효율성과 형평, 성장과 분배 이런 관계들이야. 요 세 가지 키워드들을 범주로 알아야 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상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로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체제였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제, 영리추구,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사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와 동시에 이상사회는 또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경제전통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를 높인다. 그치?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분배 정책을 펼치되, 특히 항상 그래서 약자를 우선해서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 효율성과 형평성 꼭 알고 있어. 그래야지 개념 생각이 집약이 돼. 결국 이상사회는 선생님 저기 나왔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내가 나눠준 공정에서 얘기했지. 동시에 추구할 때 성장과 분배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이루는 요 세 가지를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 자유와 평등 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야.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지식을.